많은 분들이 칼슘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뼈가 튼튼해지려면 다리가 이제 프랙처 돼가지고 뼈 골절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이제 우유를 먹고 칼슘 영양제를 먹고 막 이래요. 자, 그런데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2권에서 유제품 리컬 골다공증,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논문에 나와요. 유제품은 골다공증을 더 많이 유발한다. 예, 그 공식인데,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의 황금 비율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니까 이 낙타들이 지금 뭐 달라고 입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뭘까요? 소금? 예. 미네랄이 진짜 미네랄과 가짜 미네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사막의 낙타들을 말 잘 듣게 조종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소금을 주면 낙타들이 기절을 한대요. 그러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낙타들을 조종하는 유일한 방법은 소금인데, 중앙아시아 목동들도 소금, 즉 미네랄을 통해서 이 양들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초원의 풀들에는 미네랄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미네랄을 주면 동물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집에서 키우는 소들에게도 겨울에 건조더미에 소금을 뿌려주는 것도 그런 이유고, 그 소금들은 다 지금처럼 정제 소금 말고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는 천연 소금을 주면 낙타들이 그 열대에서도 굉장히 쌩쌩해져요. 자, 그런데 식탁용 소금, 미국인의 90%는 모두 정제 소금으로 염화 나트륨인데, 이것이 바로 비만한 사람들과 모든 혈관 질환이 있거나 병이 있는 범인이 뭐냐면 이 식탁용 소금, 정제 소금이라는 거예요. 90%가 염화 나트륨이에요. 미네랄이 90%가 돼야 되는데 짠맛만 남아있고 염화 나트륨만 있고 나머지는 미네랄이 다 파괴된 소금이, 이렇게 그런 정제 소금이 바로 비만과 질병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소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물에 대해서, 소금에 대해서 진짜 미네랄과 가짜 미네랄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요런 정제 소금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염화 나트륨 1g마다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23배의 수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만인 분들 보면 모든 패스트푸드에 보면 다 지금 요 염화 나트륨, 정제 소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맛은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염화 나트륨 1g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23배의 수분을 사용하니까 수분의 정체를 불러와서 이것이 바로 배 둘레에 햄을 만들어서 출렁출렁대는 우리 뱃살의 주범, 물살의 주범, 허벅지살의 주범, 이게 뭐냐면 이 염화 나트륨 1g을 중화시키기 위한 23배의 수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소금과 가짜 소금을 구분해야 하고 진짜 미네랄과 가짜 미네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은 암세포가 미네랄을 좋아해요. 비만이거나 암 환자들은 미네랄을 다 끌어가요. 그래서 진짜 미네랄이 상당히 필요해요. 자, 그런데 몸은 일정량의 비타민을 스스로 생성해낼 수 있지만 생존에 필수적인 미네랄을 모두 만들지는 못해요, 몸 자체가. 따라서 우리는 외부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으로부터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네랄이 뭔지, 미네랄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거의 알지 못하는데, 자, 우리 몸 안에 있는 미네랄 중에 정확하게 용도가 알려진 것은 25개에서 30개 정도가 있는데, 특별히 미네랄 중에 미량 미네랄,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양만 필요한, 소량만 필요할 때 미량 미네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나트륨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인산, 철분 등은 미량 미네랄이라고 부르고, 아연, 은, 붕소처럼 체내 아주 소량만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 미네랄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칼슘 영양제를 드시면서 석회화가 돼서 유방암이나 이제 뼈가 석회화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 환자분 중에 한 분도 무슨 신 여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아주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뼈가 조금 약해질까 봐 걱정이 돼서 칼슘을 먹기 시작했대요. 병원에서 칼슘을 좀 드시라 해서 칼슘을 먹었는데 그다음부터 어깨가 이게 안 올라가요. 한 2주 지나니까 석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잘 배우셔야 돼요. 세상에 미네랄은 유기 미네랄과 무기 미네랄과 같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기 미네랄은 살아있어서 사용이 가능한 애는 유기 미네랄이고, 무기 미네랄은 죽어있는 애라 사용이 힘든 미네랄이 무기 미네랄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이제 매주 검사하잖아요. 미네랄이 부족한지, 구리가 부족한지,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한지, 또 셀레늄이 부족해서 암이 계속 회복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소량이지만 이런 미량 미네랄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대사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구리가 부족하면 빈혈이나 백혈구가 감소할 수 있고, 나트륨이 부족하면 두통이나 이제 자꾸 개깅하고 속이 미식미식하고 울렁울렁대고, 나트륨이 부족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속이 울렁울렁거려요 하면 나트륨이 부족한 거고, 또 근육이 경련이 되거나 약간 실신할 수도 있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다 아시죠? 눈밑이 막 푸르르 떨리면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마그네슘 부족한 건 요건 아시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약간 이제 불안하고 공황장애처럼 요런다. 그리고 무기력해진다. 그리고 변비가 있다. 그러면 마그네슘들 많이 드시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망간이 부족하면 굉장히 피로하고 굉장히 그 우울해져요. 예. 그래서 요 미량 미네랄이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특별히 암 환자는 셀레늄이 부족하면 암이 계속 재발되고 전이될 될 수가 있어서 이제 잠자고 있는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려면 요 셀레늄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셀레늄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백내장이나 관절염이 올 수도 있고, 아연이 부족하면 특별히 생식기 쪽에 질병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난소나 자궁, 또 남성분들이 전립선에 비대나 염증, 암이 있는 분들 보면 아연이 흡수가 안 돼도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아연은 특별히 면역력을 올리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이 맛을 잃어버려요. 아연이 부족하면 미각이나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런 게 이제 아연이 부족할 때 오는 증세이고, 요오드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과 저하에 반대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때는 특별히 요오드 부족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루리나 요오드를 드시는 분들이 많죠. 유방암에도, 난소암에도, 전립선암에도, 폐암에도 요오드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 다시마 이런 거 계속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칼슘과 인산의 균형이 깨지면 자꾸 칼슘을 몸 밖으로 빼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슘이 부족해서 이 골다공증이 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너무 과잉이라. 그래서 이 인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인산이 부족하면 이 근육이 약해지고 식욕이 자꾸 떨어져요. 예, 그리고 철분이 부족하면 한 번씩 휘청하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고, 칼륨이 부족하면 신장 기능이 정상적인 작용을 하는데 애를 먹을 수도 있지만 근육이 이렇게 경련이 되기도 하고 입맛이 자꾸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칼슘이 부족하면 물론 골다공이나 골려나 구루병이 올 수가 있고, 황이 부족하면 특별히 이게 손톱 발톱이 막 갈라지고 이럴 때는 황이 부족해도, 그래서 피부염이나 각기병, 그리고 손톱과 발톱에 여러 가지 증세가 있을 때는 황이 부족할 때 이런 증세들이 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미네랄 가운데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살아있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미네랄은 유기 미네랄이고, 죽어있어서 사용이 힘든 미네랄은 무기 미네랄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세요. 미네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암 환자들은 미네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암세포가 미네랄을 좋아해서 다 끌어가기 때문에 미네랄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미네랄 드랍을 이렇게 드시고 계시죠. 미네랄 드랍, 요 액상으로 드시고 계실 텐데, 의료인들이 이제 의사나 또는 의사 가족들이 올 때는 항상, 또는 진행이 많이 돼 있을 때는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네랄 드랍을 원액을 요만한 거 한 150만 원, 170만 원 주고 막 이걸 다들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통증이 있다? 몸의 기능이 안 좋다면 바로 미네랄 먹으면 말짱해지거든요. 이래서 미네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통증이 있는 분들은 바로 미네랄 드랍을 드시면 통증이 싹 멎어버리죠. 그래서 아주 만병통치약처럼, 우리 지난번에도 그 한의사 그 와이프 지금 우리 그 1층에 사무실 1층, 2층으로 계단 올라가면 요리학교 가는데 계단에 그림들이 많이 있죠. 그 선생님이 이제 미대 교수님이셨어요. 남편은 이제 황실의 그 한의사였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유방암인데 오실 때 아주 목숨 걸고 미네랄을 들고 오셔가지고 맨날 벌벌벌 떠세요. 원장님, 이거 170만 원짜리인데 원장님 선물로 드릴게요 하면서 벌벌벌 떠시는데, 누가 환자가 응급 상황이 생겼다면 바로 가서 원장님 이거 그래서 미네랄 갖다 먹이면 말짱해지거든요. 환자들이 떼글떼글 구르다가도. 그래서 미네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유기 미네랄이 들어가면 기능을 못 하다가도 갑자기 말짱해지고, 게다가 이제 디스펑션이 심하시고 막 이제 몸의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고 뭐 열이 나고 이럴 때는, 급할 때는, 아이들도 열이 나거나 이럴 때는 가장 좋은 해열 작용이
관장을 해서 다 빼듯이 여러분들이 몸에 응급 상황이 있을 때는 관장을 해서 몸에 있는 하재물들을, 독극물들을 빨리 빼내시면 안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이나 또 이런 해독이 되게 중요한데, 자, 미네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짧게 좀 이해를 하시고 갈게요. 토양이나 흙이나 물에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있는 미네랄은 유기 미네랄일까요? 무기 미네랄일까요? 죽은 애일까요? 살아있는 미네랄일까요? 흙이나 물.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살아있을 것 같죠? 자, 그런데 무기 미네랄이에요. 죽어있어서 얘 자체로는, 흙이나 물 자체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또 배우실 거예요. 동물이나 식물 내에 존재하는 미네랄은 유기 미네랄일까요? 우리 다 인간도 동물이죠. 식물 내에 존재하는 미네랄은 유기일까요? 무기 미네랄일까요? 뭘까요?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에 있는 미네랄은 유기물인데 식물은 무기 미네랄을 유기 미네랄로 변형시켜요. 그래서 요 식물에 있는 미네랄들은 살아있는 미네랄로 볼 수 있는데, 자, 이 동물은 무기 미네랄을 먹어서 유기 미네랄로 잘 변형시키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어서 유기 미네랄을 섭취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무기 미네랄은 왜 죽어 있어서 사용이 힘드냐면 무기 미네랄 자체로는 불충분하게 흡수돼서 우리 몸의 절반밖에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동물이나 우리 인간에게 해가 될 수가 있어서 요걸 킬레이트화 시켜서 흡수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미네랄은 뭐냐면 칼슘인데, 칼슘은 생화학적으로 생명에 필수적이고 우리 몸을 아주 유연하게 아주 젊게 유지하는 수단인데, 우리 몸의 뼈대, 이 프레임은 다 칼슘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 미네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이해하고 이제 뒷부분에 중요한 걸로 갈 건데, 무기 미네랄은 이와 같이 불활성된 미네랄들, 공기나 흙이나 물이나 주로 광석, 거기에 특별히 흑음모가 포함이 되는데, 지표수나 지하수에 녹아서 땅에 흡수되는 이런 무기 미네랄들이 특별히 농작물이나 식물에 흡수돼서 효소와 아미노산과 결합해서 유기 미네랄로 이제 변해요. 그리고 요 유기 미네랄은 특별히 활성 미네랄인 식물, 동물, 세포 내에 존재하는 유기 미네랄들은 특별히 사람과 동물이 섭취하는 대부분의 미네랄,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채소나 곡류에 있는 요 유기 미네랄이 킬레이트화 돼서 식물에 흡수가 되면 우리 몸에 살아있어서 사용이 가능한 미네랄로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요새 칼슘을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뼈가 석회화가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리고 석회화가 여기저기 유방에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자, 요거 보세요. 현대 인간이 칼슘 부족인 것은 맞아요. 이는 우리가 음식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칼슘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칼슘이 모자라서 흡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은 체내에서 흡수해서 동화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칼슘은 이온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칼슘은 오히려 우리 몸에서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온화란 중성인 분자를 양 또는 음의 전하를 가진 이온으로 만드는 현상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이온화 시킨다는 것은 죽은 미네랄, 무기 미네랄을 유기 미네랄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죽은 미네랄을 산 미네랄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자, 요 미네랄 자체가 우리 몸에, 무기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된다 그랬어요. 체내에 들어가서 체내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작용을 이온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위액과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미네랄은 몸에 흡수되기 전에 위에서 우리 몸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위액과 상호작용을 해서 이온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음식물이나 칼슘 보조물을 칼슘 이온으로 변형시켜야 사용이 가능한데, 우리 몸은 이런 식으로 이온화된 칼슘 입자들만을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심평원에서 겸사한 결과를 봤더니 2017년에 칼슘이 결핍이 점점 증가해요. 고기도 뭐 치킨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칼슘이 더 부족해져서 골다공증이 오고 골조성증이 올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한국인이 칼슘이 모자라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칼슘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데어리 유제품 니콜 뭐라고 되어 있어요? More bone fractures. 유제품 니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뼈 골절률이 더 많다, 적다? 더 많다. 예, 그래서 골다공증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날로 동네 우유 가게 가서 우유 배달부터 시켜요. 그죠? 서울 여기 유방암 환자가 한 분 오시더니, 원장님, 저 유방암인데 우유 여기 배달 받는 데 있어요? 하시는데, 유방암과 같은 호르몬성 암 환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Bone and Mineral Society Reports에 보니까 자, 이게 국제 뼈와 미네랄 학회에 있는 저널을 봤더니 hip fracture rate, 이 고관절률 비율이 40개국에서 이 고관절률이 보니까 이 상관계수, 피어슨 상관계수로 보니까 뭐의 섭취와 비례한가를 봤더니 dairy consumption, 우유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뼈가 본 프랙처가 뼈 골절률이 많다 적어진다. 보니까 상관계수 보니까 코릴레이션이 high Pearson's correlation of 상관계수가 여기 몇이에요? 0.851로 이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유제품을 먹는 비율이에요. 데일리 컨섬션이거든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올라가요? 이 피어슨 상관계수를 봤더니 뼈 골절률에 대한 상관계수가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여기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이 도표만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유 유제품이나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메르치, 뭐 동물성 음식, 사골국물 이런 동물성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뼈 골절률이 비례하게 상관계수가 올라가는 걸 봐요. 자, 여기 보니까 만일 육류와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면, 다시 말해서 과일과 채소에 있는 유기미네랄, 우리 몸에서 살아있어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기미네랄과 같은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이온화된 칼슘을 충분히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뼈에 구멍이 나고 골다공증이 있고 골조성증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칼슘 먹어야지. 미네랄 먹어야지. 그런데 보니까 무기미네랄과 유기미네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온화된 칼슘은 과일과 채소에는 충분하게 이온화된,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이온화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몸에 축적이 안 돼요. 칼슘이 왜 무섭냐면 왜 석회화가 되고 유방암 0기에서 1기, 또 뼈에 암이 0기에서 1기, 그거 다 왜 석회화가 되냐면 무기미네랄이 축적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이온화된 칼슘을 충분히 얻지 못하면 뼈에 있는 칼슘을 꺼내서 그 산을 중화시켜요. 칼슘과 인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화시켜요. 이것이 바로 끔찍한 골다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뼈에 구멍이 나고 골다공증이나 골조성증이나 또 뼈로 암이 전이가 되면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칼슘 먹어야지. 무기미네랄과 유기미네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칼슘 영양제들은 무기일까요? 유기일까요?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무기예요. 이것이 끔찍한 골다공증의 직접적인 원인인데, 과일과 채소에 든 유기질 칼슘은 이미 이온화가 되어 있는데 어리석게도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고 유제품과 칼슘 보조제에 의지하게 되면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미국인이 전 세계에서 유제품을 먹는 인구가 최고로 많은 국가인데 골다공 환자들이 가장 많은 국가라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유에 있는 칼슘은 젖소로부터 이온화가 되어 있지만 살균 과정에서 파괴돼서 인체에는 조금밖에 흡수가 되지 못해서 거의 무기 미네랄 형태로 잔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통해서 살균은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고 파괴해요. 그래서 이제 파스테르 우유가 이제 저온 살균법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저온으로 살균하면 그러면 미네랄을 100% 흡수할 수 있는가? 자, 보면 칼슘 보조식품 역시 이온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위를 부숴 만든 구연산 칼슘은 15%밖에 이온화가 안 되고 인간이 바위를 먹는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온화되지 않은 칼슘을 몸에 집어넣는 것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놀란 게 30년째 보면요, 50대 후반부로 넘어가고 특별히 뼈에 암이 전이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칼슘을 달고 사세요. 오메가3하고 칼슘을 달고 사세요. 근데 오메가3를 영양제로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칼슘하고. 그래서 이걸 잘 보고 드셔야 돼요. 유기미네랄화 되어 있는 걸로. 체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추가 칼슘은 절대 편안하게 배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의사들이 무조건 칼슘 먹으라 그러면 당연한 줄 알고 칼슘들을 드시는데, 그것은 혈액에 흡착돼서 연성 조직인 혈관, 피부, 눈, 관절 등 몸속 기관에 자리 잡고 이 사용되지 않은 칼슘이 혈관 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 이해되시죠? 모든 혈관 질환의 원인이 돼요. 이 피부에 축적되어 있는 안착되어 있는 칼슘이 주름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 드시고 나서부터 석회화가 되고 뼈가 이렇게 석회화가 돼서 막 팔이 안 올라가고 막 주름이 막 생기고 뭐래요? 흡수되지 않은 칼슘이 주름의 원인이 되고 육류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서양인이 주름이 많은 이유가 이래서 이렇다는 거예요.
관절에도 고통스러운 퇴적물이 쌓여요. 눈에는 백내장도 보니까 뭐예요? 백내장도 흡수되지 않은 미량 미네랄이 백내장의 원인이고, 신장에서도 결석이 왜 나오냐면 흡수되지 않은 칼슘이 잔존해 있을 때 이런 노폐물이 되면서 이게 주름이나 백내장이나 결석이나 담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제 하면 무조건 그냥 특별히 뼈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슘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50대 후반에 특별히 암 환자들이 칼슘과 오메가3를 무분별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기미네랄과 무기미네랄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요새 유튜브에도 의사들이 나와서 칼슘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 있죠. 자, 칼슘 영양제 과잉 섭취 시의 문제점. 2016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가 있는데, 칼슘 영양제를 보충제로 많이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관상동맥 석회화 비율이 22% 증가했어요. 석회화, 칼시피케이션 되다가 칼시노마, 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슘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이 결과 칼슘 보충제 섭취로 혈관 질환이 온다는 거예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동맥경화, 관생동맥, 석회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으로만 칼슘을 섭취했을 때보다 음식에다 칼슘 영양제로 칼슘을 섭취했을 때는 관상동맥 경맥이 22%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우리 이제 뼈 프랙처 되고 나서 이제 칼슘 영양제 먹으라고 이제 많은 얘기들을 듣고 칼슘들을 드시는데, 칼슘에 대해서 유기미네랄과 무기미네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논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칼슘 서플리먼트, 칼슘 보충제와 카디오바스쿨라 디지즈, CBD라고 하는 게 카디오 C, 카디오 V, 바스쿨라 디지즈, 그래서 일명 CBD,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과 칼슘 보충제와의 관계에 대한 메타 분석, 임상 시험에 대한 논문을 쫙 봤더니 결론은 뭐냐면, 최근에 메타 분석은 무엇을 발견했냐면 대니아를 발견했는데, 칼슘 보충제를 이렇게 먹는다면 칼슘 보충제는 건강한 폐경 후의 여성에게서 CBD 질환의 위험이 무려 15%가 상승하더라. 예. 폐경 후의 여성들이 주로 이 칼슘 영양제를 많이 먹거든요. 예, 그런데 암 환자들이나 폐경 후의 여성들이나 이 지금 메타 분석의 이 결과를 봤더니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15% 이상 증가하더라. 그래서 유기미네랄과 무기미네랄에 대한 이 오해들이 빨리 벗어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칼슘이 계속 잔존하면서 이 몸의 체내에 축적이 되면 석회화되다가 그게 칼시노마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관상동맥이 점점 경화가 되면서,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칼슘을 드실 때, 만약에 칼슘을 영양제로 드신다. 이온화된 칼슘 영양제는 정말 희박한데 요 비율을 잘 아셔야 돼요. 자, 미네랄 결핍은 단독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미네랄은 음식물의 여러 가지 원소들과 체내의 복잡한 행위와 상호 의존하고, 어떤 미네랄도 체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모든 미네랄은 다른 미네랄과 상호 보완해서 작용을 하는데, 화학적인 분자 구조가 같아서 이온화된 유기미네랄과 이온화되지 않은 무기미네랄이 같다고 착각해서 오늘도 칼슘, 내일도 칼슘 영양제를 윗속에 계속 털어넣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 석회화돼서 남아있는 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질병에. 예. 자, 그래서 밥 지을 때도 제대로 밥이 되려면 물과 쌀의 비율은 몇이 돼야 될까요? 물, 2, 쌀, 1, 이런 비율. 흥미로운 사실은 칼슘이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되려면 이온화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칼슘을 드시려면 반드시 마그네슘과 병행해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칼슘과 마그네슘.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상적인 비율은 물과 쌀의 비율과 같은 2대1이에요. 칼슘 2, 마그네슘 1, 요 2대1 비율. 대부분 유제품이나 보조식품은 이온화되어 있다고 해도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온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슘이 차라리 유기 칼슘인 이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에 충분한 양의 칼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뼈로 전이돼 있거나 막 이러면 그 칼슘 영양제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잔존해 있으면 몸에 그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 석회화돼서 여러 질환의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 어르신이 한 분 나오는데 한번 내용 좀 보세요. 대략 몇 세쯤 돼 보이세요? 100살이 넘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물 얘기가 나와요. 이 할아버지가 115세이신데 이 어르신이 115세가 된 데에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어요.
예, 전 세계 한 군데밖에 없는 산호물이 있는데 30년 전 한 영국 기자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의 이즈미 씨. 이분의 성함이 이제 이즈미 씨인데 일본에 인터뷰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어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115세의 노인이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섬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건강하고 95세 이전에 사망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너무 쓸데없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물과 소금, 예, 전해질, 미네랄, 살아있는 미네랄들. 연구자들은 그 섬 주민이 마시는 물이 일반적인 물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물 좀 가져오신 분들 좀 드세요. 물 가져오신 분들은 없으세요? 자, 이 물은 살아있는 물이 있고 죽어있는 물이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택배 여기 보면요. 그 물을 지금 배달시켜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에 들어있는 물들은 다 죽은 물이죠. 이 좋은 물들을 놔비두고 왜 이게 죽은 물을 드시냐 이거예요. 자, 보니까 물은 살아있는 산호에서 걸러진 이온화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물을 이 주민들이 다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 어떤 물? 이온화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물. 이 독특한 산호 미네랄의 물을 높은 알카리로 만들어서 인체 산과 알카리의 균형을 pH 7.35로 약 알카리로 계속 유지시켜줘서 이즈미 할아버지가 115세인데도 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고혈압 고지혈증도 없고 여기 할아버지들은 다 95세 이상 돼요. 그래서 이 좋은 물을 지금 신장에 지금 결석이 있거나 신장이 사구체가 기능을 못 하시는 분들은 신장이 안 좋으면 소변관을 타고 앞에는 방광, 뒤에는 난소, 자궁, 전립선 이 문제들이 다 오는 이 원점이 어디냐면 이 물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하늘말이 여기 물이 지금 까다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화장실에 있는 물 배관에 다 이거 깔아놨어요. 자활수하고 여러분들 요거 우리 지금 그 목욕 식당에 요 기계 있죠, 요게 지금 알칼리 이온수가 나오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특별히 지금 보면요, 부부들이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 보면 원인이 물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난소 자궁에 염증이 있고 남편분은 또 전립선에 생식기 쪽에 문제 있는 분들을 보면 신장에서부터 문제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사구체가 기능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죽은 물을 먹는지 산물을 먹는지, 그래서 pH가 상당히 산성이신지 아니면 건강한 약 알칼리 상태인지. 자, 이즈미 할아버지의 이 건강의 비결을 봤더니 이온화된 미네랄을 풍부하게 살아있는 미네랄을 드신 게 할아버지의 건강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혈액은 약 알칼리인데 건강을 위해서는 알칼리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들 식생활 대부분이 산성이에요. 흰 쌀, 흰 밀가루, 흰 설탕, 이거 다 산성 음식이죠. 거기다가 기름에 지지고 볶고 튀기고, 예, 그리고 열에 다 가하고 다 산성화해서 드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살아있는 음식을 다 죽여서 드세요. 그래서 우리 세포가 다 죽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죽은 미네랄과 산 미네랄에 대해서, 죽은 음식과 산 음식에 대해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한데, 따라서 산성을 중화시켜야 하는 인간의 몸을 살기 위해서 뼈에 있는 칼슘을 모두 다 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도 익혀먹고 불에 가열해서 먹고 산성 음식을 먹어서 칼슘이 모자라서 빼내가는 게 아니라 그거 중화시키려고 몸에서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맞추려고 빼내간다는 거예요. 칼슘을 따로 드실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방법대로 드시라는 거예요. 산 음식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처음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즈미 할아버지가 드시는 물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산호가 있어서 얘가 물을 다 알칼리로 이온화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신장 청소할 때 이온화되는 얘기, 이온화 물, 여러분들이 건강한 우리 지금 알칼리 이온수 생성기에 있는 요거 지금 주방 앞에 요거 있죠? 요거하고 알칼리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화장실에 지금 이 자화활수를 저희가 배관을 여기 다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던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산 미네랄을 먹는 게 환우분들에게 이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맞춰주면, 예, 많은 암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암 환자들은 체질을 알칼리화 시켜주면 암은 그때부터 동면 상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이즈미 할아버지와 그 동네 할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알칼리 이온화된 물을 먹어서 요 산호 미네랄은 자연적으로 이온화된 92%, 세계에서 이즈미 할아버지 동네만 세계에서 유일하대요. 요 산호가 물을 알칼리 이온화 시켰다는데 이 동네로 우리 이사 갈까요? 우리 안 가도 돼요. 이거 다 깔아놔서.
예, 그래서 이제 이걸로 다 해놨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온화된 칼슘과 마그네슘이 정확히 여기 이지미 할아버지는 여기 가봤더니 이 물을 채취해봤더니 정확히 2대 1이래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도 장수하고 예, 질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마실 때 자꾸 그 음료수를 드시거나 또는 죽은 물을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이온화된 물을 드시는 것도 신장 건강과 전립선과 이 생식기 쪽에 상당히 건강에 유익이 있고, 자, 오늘날 시장에는 각종 산화칼슘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독성이 없고 효과가 있는 상품은 자, 여기 몇 점 몇이에요 보니까 2.5%. 그러면 나머지 97.5%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독성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영양식품이 거의 97.5%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제로 드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드시는 게 좋냐면 음식 자체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 유기미네랄을 계속 드시라는 거예요. 과일과 채소에 칼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 오해를 이번 시간에 다 벗으셔야 돼요. 예? 유기미네랄들은 오히려 과일과 채소에 훨씬 더 많아요. 칼슘도. 자, 이렇게 충격적인 통계 수치를 미국 영양의학 회지에 보고된 획기적인 연구에 의해서 확인이 됐는데, 자, 우리 모두 산호 미네랄을 먹기 위해서 일본의 섬으로 이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기미네랄, 물론 이 알칼리 이온화된 이 이온수를 계속 만들어요,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을 먹는 것도 좋지만 여기 보시니까 매일 과일과 채소에는 다 유기미네랄이에요. 살아있는 미네랄. 예, 그래서 요 산호 미네랄과 같은 유기미네랄을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여러분들은 미네랄 엉뚱한 데서 찾으시냐는 거예요.